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 전달법을 배우면서 좀 어렵지만 대화의 중요한 기술을 배웠죠. 대화의 기술, 즉 나 전달법의 기술 3가지. 첫째,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 없이 서술하고, 두 번째, 그 행동에 대한 느낌을 말하고, 세 번째,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은 여러 유익이 있는데, 나 전달법의 또 하나 좋은 점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정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모 역할 훈련을 받은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는 남편과 그녀가 성장할 때 그들의 진실한 감정을 억누르도록 어떻게 교육을 받았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었었어요. 이것은 남편과 저희 집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죠. 즉 남편과 저는 모두 다 항상 기뻐하고 사물에 관심을 가지며 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교육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해한다든지 낙담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남편과 저는 모두 다 항상 기뻐하고 사물에 관심을 가지며 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교육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해한다든지 낙담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 역할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요. 다른 부모의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감정을 마음 안에 다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누군가와 나누지 못함으로써 많은 적개심이 쌓였죠. 그러나 나 전달법을 구성하는 3가지 방법은 저에게 남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여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차라리 쉬운 방법임을 발견한 것인데, 이렇게 해야 남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남편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든가 억눌린 가정의 분위기에서는 진정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네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좀 더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질문, 즉 네, 나,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이 더 바람직한데요. 개방적인 질문은 위협적이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이런 질문들이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니?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그것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니? 같은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우리는 남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 것에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보여주는 예가 신문기사에 났네요. 한 사설학원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강도는 학원 원장을 흉기로 위협하며 몸을 밀어서 원장이 쓰러졌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원장은 차분히 정신을 가다듬고 강도에게 왜 그러는지 사정을 말해보라고 했고, 강도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원장은 자세를 고쳐 앉아 강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답니다. 강도는 이혼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런 짓을 하게 됐다며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강도는 눈물을 흘리며 원장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또 자신을 신고하라며 학원 원장을 설득했고, 원장은 그럴 수 없다며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답니다. 원장은 한때 자신도 교회를 다녔노라고 말하는 강도에게 찬송가가 담긴 mp3를 쥐어줘 보냈답니다. 결국 강도는 끝내 신고하지 않은 원장을 대신해 자수했는데, 피해자인 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아 강도는 풀려났다고 합니다. 사실 강도는 그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죠. 원장에게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수를 하라고 설득당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강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을 뿐이고 원장은 잘 들어주기만 한 것인데, 그 효과는 칼을 드는 강도를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경청해주기만 해도 해결될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취업이 안 된다고 빚이 많다고 누구나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마침내 극복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몹쓸 짓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혹시 그 사람 곁엔 편견 없이 조급함 없이 경청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사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군요. 오늘은 침묵으로 받아주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민정이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친구와 몇 년간 사귀어 왔습니다. 요즘은 언제 결혼할 거냐는 친구들의 성화에 은근히 프로포즈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태도가 좀 수상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슬프고 기가 막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마침 다음날 친한 친구 경희가 집에 놀러왔습니다. 경희는 민정이의 분위기에서 무슨 일이 있음을 눈치챘죠. 민정이가 눈치를 보며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니? 경희가 조심스럽게 너 무슨 일이 있구나.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없니? 라고 하자 민정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경희야, 준기씨가 헤어지자고 해. 결혼할 여자가 생겼대. 네,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흔히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세히 얘기 좀 해봐. 두 번째 경우, 소리를 높이면서 뭐라고? 그런 죽일 놈이 있나? 당장 따지러 가자. 세 번째 경우, 그놈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아직까지 결혼하자고 안 하는 게 수상했어. 네 번째 경우, 한심하다는 듯, 그럼 양다리 걸친 거네? 너는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몰랐니? 네,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1번과 같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일의 자초지정을 알려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좀 더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친구가 금세 자초지종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경우, 당장 따지러 가자 라는 반응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할 법한 말인데요. 친구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서 나온 말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죠. 오히려 민정이가 경희를 달래야 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경우에 그럴 줄 알았다 는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었다는 말인데 오히려 사태가 이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었던 듯한 인상을 주고
비웃듯이 들릴 수 있죠. 물론 민정이도 무언중에 그런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번째 경우에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몰랐니? 는 민정이의 잘못을 따지는 듯한 말인데 자신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속상해서 한 말이겠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를 비난하듯 들릴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경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희는 아무 말 없이 울먹이는 민정이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 이 말이 위로가 될지 의심스럽죠. 또 사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민정이 귀에는 안 들어올 것이죠. 대신 친한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실컷 울고 나면 감정을 추스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무 말 없이도 자신을 다 이해해주는 경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겠네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한국인은 유난히 정이 많은 민족인데요. 친지에게 생긴 좋은 일, 어려운 일을 꼭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주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요 정이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100마디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위안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가족이나 친한 친구 동료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어쩌다 그랬니? 라든가 정말 안 됐구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시시콜콜하게 일의 경위를 캐어 묻는다면 그 일을 당한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죠. 불행한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불행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기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야만 하겠죠.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손 한번 꼭 잡아주거나 눈을 맞추는 것이 훨씬 현명한 행동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